네. 예, 자, 오후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네, 애플님, 차바님도 어서오세요. 네, 할로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오늘 이제 공개방송 이제 2일차 오늘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오후에는 오전에 미리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주도할 업종, 뭐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좀 상세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여태까지 뭐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정부 정책주 얘기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미세먼지 얘기도 해드렸고 이랬는데, 그 상세한 거는 이제 조금 뒷부분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네. 카라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선샤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제 어떤 부분을 얘기해 드릴 거냐면, 시세 연속성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복주머님도 어서 오세요. 네. 시세 연속성을 이거를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이 안 나요. 왜 안 나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종목만 쳐다보시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나 아니면 이제 매매도 치명적인 이제 손실이 옵니다. 왜냐하면 흐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잡는 법을 제가 쭉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대북주, 대선주, 미세먼지, 뭐 수소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해볼게요.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자, 일단 여기 집중해서 좀 얘기를 네, 다뤄보도록 하죠. 네. 일단 지금 잠시만요. 네. 시세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호가창을 하나 띄워놨는데 이름은 이제 동전주입니다. 동전주인데 이제 Q캐피탈인데 이거를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제 어떤 이제 공개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방송도 마찬가지고 저희 우리 기존 회원분들 뭐 이제 시황 잡아드릴 때나 아니면 기법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야기에도 그죠? 이야기 아니면 어떤 강의 이런 거에도 이제 분명히 이제 그 강사나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연속성을 갖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거 얘기했다가 내일은 딴 거 얘기했다가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이제 연속을 뭐 어느 이제 특정 흐름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Q캐피탈을 지금 왜 띄워놨냐면,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조정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올라올 때 그때 움직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창투사, 그 다음에 보안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어제는 뭐가 급등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기술 투자라 같은 게 뭐 상한가 갈 것처럼 막 급등을 했었죠. 그 전에는 뭐가 갔을까요? 대성창투 같은 종목들이 이미 지난주에 급등을 했었어요. 물론 어제도 급등했지만요. 그러니까 이 대성창투 같은 것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투사 중에 창투사들도 창투사 내에서 큰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창투사 중에서 뭐 대용주라고 할 만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 안에도 이제 대, 중, 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종목들이 말 그대로 한 바퀴 돕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흔하게 들어보셨을 이제 순환매죠. 예, 창투사 내에서도 대중소가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창투사 중에서 이제 큰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기술 투자예요. 대성창투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주거든요. 창투사를 대표하는 이제 종목이겠죠. 그 중간의 종목들이 또 있겠죠. 뭐 이제 무슨 뭐 종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무슨 인베스트먼트 무슨 뭐 아시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 뒤에 맨 끝에 쭉 움직이는 게 뭐냐면 저가주. 항상 그래요. 저가주는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형님들이 먼저 이제 대형주나 그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맨 끄트머리쯤에 움직이는 게 저가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코스닥이 바닥을 찍고 지독한 조정을 끝내고 올라올 때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창투사들이 실제로 수혜를 입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 종목들 안에도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네. 순서가 있다고요. 형님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맨 끝에 막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차 그렇게 가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Q캐피탈이 급등하는 게 물론 재료가 있어서 급등을 하겠지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급등을 할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곰곰이 해보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얘기했던 창투사들이 진짜 움직이네. 어떻게 움직여요? 순서대로 자기의 서열대로 딱딱딱 움직이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시세에 이게 크게 봤을 때 이게 순환매가 도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이 개인들이 이걸 실수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부터 창투사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투사가 막 그날부터 전문가가 막 자꾸 얘기를 하니까 수요일날도 얘기했는데 금요일날도 얘기하고 낮에도 얘기했는데 밤에도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하면 창투사가 막 그날부터 막 상한가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수가 조정 끝내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 많이 올라갈 거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본격적으로 막 불을 뿜고 고점을 찍는 그런 장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막 눈만 뜨면 상한가 나오고 그런 장세는 아직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는 장세는 맞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문가가 얘기를 계속한다고 해서 그 종목의 상한가를 막 간다는 게 아닙니다. 뭐 하겠어요?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고 올라올 때는 뭐 하겠습니까? 시세 연속성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느 특정 종목이 제가 입을 뗐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와서 상한가 2개, 3개, 4개씩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 풀어야죠. 그러니까 한 종목이 이렇게 급등이 나와요. 상한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뭐 하겠어요? 지그시, 그렇죠.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돌려요. 그러면 뭐 끝났나요?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긴 하는데 한 종목에서 그 시세 연속성이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종목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창투사가 10종목 넘을걸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창투사라고 하자고요. 10종목이 넘어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오늘은 저기 이낙연 관련주하고 황교안 씨 관련주가 이제 들썩거리거든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낙연 씨 관련주가 조금 더 세요. 이것도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비관론자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시세 연속성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개인들이 바라는 대로 한 종목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언제 나와요? 이건 맨 마지막에 고점 찍을 때 불꽃놀이로 따지면 이제 화려한 불꽃 절정에 달할 때가 언제예요? 그 클라이막스는 맨 끝에 부분이죠. 처음부터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서 불꽃놀이 뭐 1시간짜리 한다고 했으면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처음에 한 10분 동안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50분 동안 지루하게 하면 그게 무슨 거기에서 감동이 있겠어요. 지루하죠. 처음에는 서서히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이제 달아오르게 만들고 가면 갈수록 뭐 극적인 효과도 넣고 그래서 클라이맥스도 오고 마지막에 여운을 좀 남기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 또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그걸 잘 그렇게 연출하는 사람이 최고의 저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최고 연출가겠죠. 그죠? 네. 세력들도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게 안 나간다고요. 근데 계속 그 흐름이 이어지게 해요. 흐름이 끊어지면 큰일 나요. 세력 입장에서도. 왜요? 아우, 재미없어. 지루해. 나가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주식으로 갖고 와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한 번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가면서 돌려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긴 하는데 여러 종목이 서로 연결돼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더 넓게 보면 업종 있죠?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도니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아무튼 여기 창투사 최근에 제가 얘기한 게 있어서 이걸 지금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대선주에서도 이제 그게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투사에서도 돌고 있죠. 앞에 대성창투, 우리기술투자 같은 그 창투사를 대표하는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그 종목들이 거래를 이제 뿜으면서 쫙 급등했겠죠. 바닥에서. 그죠? 주가도 양봉 센 거 하나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은 종목은 안 보여드리고 싶네요. 차트 보시면서 또 저기 하실까봐. 근데 아무튼 이제 힘있게 쫙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쉬어야죠. 이게 아니라 이제 양봉을 해놔야죠. 쫙 뽑았어요. 그러면 바로 못 가니까 쉬어요. 그러면 그 뒤에 중간, 중형주, 소형주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가는 건데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누구예요? 여기 동전주예요.
Q캐피탈이라는 회사는 나쁘진 않아요. 그냥 이제 낙폭과대가 심해서 동전이 된 것 뿐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한 바퀴 돌죠? 그럼 다시 원위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막 도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창투사가 코스닥 바닥이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올라올 건데 개인들이 눈치 못 채게 그냥 각자 움직이는 것처럼 서로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보면 서로 이어가면서 그렇게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딱 본인들의 차례가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확 날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막 정치판 시끄럽고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막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막 그러시죠?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나서 보세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서 진짜 정책주들 뭐 신기술, 4차 산업 이런 것들 막 급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종목들이 막 이제 급등을 해요. 근데 또 급등을 하고 할 때, 그 다음에 급등을 시작할 때, 급등하고 있을 때, 그때 정부에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아, 정부에서 무슨 벤처 자금을 육성하겠다, 지원해주겠다, 막 그래요. 창투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들겠죠. 이게 여러분들 이 하나 테마주도요, 하나만 보고 들어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고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그런 얘기인데, 전체 돌아가는 이 큰 틀을 모르고서 일반 종목만 하시잖아요. 그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설령 내가 대선주를 좋아한다, 나는 대북주를 좋아한다, 난 대북주만 할 거야, 난 대선주만 할 거야, 난 뭐 수소차 좋으니까 난 수소차만 할 거야, 난 내가 현대차 다니니까 난 수소차만 할 거야, 내가 잘하니까 할 거야,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분명히 그 종목이 갈 거예요. 가긴 가는데 그 차례가 언제인지, 내 차례가 언제 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기다리셔야 돼요. 돌아가는 판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돌아가는 걸 다 보셔야 됩니다. 그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뭔 얘기를 꺼냈냐? 시세의 연속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투사가 왜 올라간다고요? 네, 코스닥 바닥 찍고 나서 올라올 때 창투사들이 먼저 움직여요. 근데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얼마나 수많은 매물대들이 있겠어요. 이거를 다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여기 뭐 개인들 여기서 물린 사람, 여기서 물린 사람, 여기서 물린 사람, 저기서 물린 사람 얼마나 부르고 있겠어요. 또 밑에서 한번 바닥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있겠죠? 이 사람들이 서로 뭐 하겠어요? 서로 최대한 비싸게 한번 팔아보려고, 이분들도 최대한 비싸게 팔아보려고 애를 쓰시겠죠? 그죠? 세력들은요, 이 사람이고 다 털어내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 번 들었다가 놓고, 한 번 들었다가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눌림목이지 뭐겠어요. 눌림목이 매집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미들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종목들 그냥 단타만 쳐도 하루에 10에서 15%짜리 수익 많이 나와요. 단타만 쳐도. 근데 나 이 수익 안 되고 좀 참겠다 그러시면 30%, 50%짜리, 100%짜리 수익 많이 나옵니다. 단기간 안에. 왜요? 어제는 말씀드렸죠? 이편결집 다 시켜놓고 눌림목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쏘려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종목, 대기만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게 빠르게 수익 내실 수 있겠죠. 거기다가 금상첨화인 게 미국이 신고가가 나네요. 그럼 당분간 우리나라 지수 빠질 일 없겠네요. 지수가 여러분들 여기서 하락만 안 나와도요, 개별주 장세는 열려요. 지수가 폭등 나오면 너무나 좋죠. 대형주도 가니까. 근데 지수가 하락만 안 나와도 개별주는 움직입니다. 지수랑 전혀 상관없이 가는 게 누구예요? 대선주예요. 대북주하고. 지수랑 연관이 있는 게 누구예요? 코스닥 지수 연관이 있는 게 창투사. 이런 것도 연관이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 창투사에서도 지금 이렇게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핵심은 뭐냐? 한 종목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이 돌아가면서 개인들이 눈치 못 채게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세 연속성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세 연속성은 원래는 뭐냐면 이거예요. 대형주가 가면 대형주가 가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중형주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주가 가는 거예요. 소형주 가고 나면 우리 흔히 아는 이제 잡주, 이제 동전주, 그죠? 네. 아니면 이제 뭐 부실주, 그죠? 관리 종목 이런 것들 급등해요. 그리고 끝나느냐 다시 대형주. 이게 계속해서 사이클이 돕니다. 네. 계속 도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를 이게 전기전자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개별주 중에 뭐 창투사냐 아니면 보안주냐 뭐 수호차냐 갖다 집어넣으면 다 설명이 됩니다. 이게 돈 주고도 못 배우는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책에서 이런 거 보세요. 책에서 뭐 이런 거 얘기해봤자 뭐 몇 페이지나 소개를 하겠어요. 이건 실전 투자해본 사람들이 잘합니다. 네. 이론은 몰라도 감으로라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이겁니다. 이게 시세 연속성인데 이게 요즘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간단하게 안 되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도 이제 주식 관련된 책을 사람들이 많이 냈고 또 개인들이 또 그 책을 또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좀 해본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죠? 네, 유튜브, 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TV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개인 방송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네, 너무나 많아졌다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세력이 옛날 방법을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릴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력이 그 어떤 기법을 근본적으로 버리진 않아요. 약간 변형해서 틀어서 쓰죠. 예, 틀어서 바꿔서 사용한다고요. 어떻게 바꿀까요? 네. 가장 효율적인 방 개인들을 속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진짜하고 가짜하고 섞어 놓으면 돼요. 그 옛날 기법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헷갈립니다. 옛날 기법이 아예 안 맞으면은 그거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써요 그거를? 하나도 안 맞는데. 근데 한 반쯤이나 3분의 1 정도는 맞게 해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그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변형이 옵니다. 약간 변형을 준다고요. 그거를 눈치를 잘 채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기법 강의를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기보다 배우시기보다는 그냥 그 원리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뭐 시세에 순응한다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원리만 이해를 하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지금도 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런데 시세 연속성이라는 게 이겁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쉽게 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런 걸 다 알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바꿔놓는다든지 아니면 대형주 가다가 갑자기 잡주가 가요. 뭐지? 끝났나? 뭐 배우기로는 책으로 배우기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 다음에 동전주 가면 끝났다고 하던데 끝났나? 근데 다시 중형주 또 가고 소형주 또 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옛날에 흔한 게 뭐예요? 대량거래 터지면 끝난 거다. 아니요.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력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대량거래에 음봉 떨어지면 끝났다 그러죠. 요즘에는요. 대량거래에 음봉 떨어졌잖아요. 그거 매진 맞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갑니다. 우리 형들한테 많이 가르쳐드렸는데 제가 그 캔들 중에서 음봉 분석 전문이에요. 네. 양봉도 이제 양봉은 분석하기가 쉬워요. 음봉이 분석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게 이제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음봉을 딱 보는 순간 눈치를 챕니다. 이거 가짜다. 대부분 가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에서. 왜냐면 상식적으로만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닌데 개인 투자자분들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게 해놨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시세 연속성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활용을 잘 못하시는 이유가 시세 연속성은 되게 간단하죠. 아까 Q캐피탈 설명한 거하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정리해드릴까요? 네. 처음에 우리기술투자나 대성창투 같은 게 급등했어요. 왜요? 이게 창투사에서 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두 종목이거든요. 그 중간에 것들도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뭐가 가요? 초가주. 동전에 있는 Q캐피탈. 좀 뒤늦게 한번 슥 들잖아요. 엄청나게 세게 들죠? 상한가일 것처럼. 얘네들의 특징이 그래요. 맨 뒤에 가는 거는 한 번에 확 들어버려요. 대신에 이 종목들이 갈 때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 순간 확 수직 상승합니다.
이게 시세 연속성인데 한 종목에서 꾸준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서 돌아가면서 한다. 이게 포인트죠. 자, 요거를 머릿속에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수익이 났는데 수익을 못 챙겨가지고 막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려운 장에 혼자서 열심히 종목 뽑아가지고 그 수익 내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수익을 챙기셔야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다는 게 뭐예요?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주식은 잘 사는데 자기 본인이 보셔도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종목을 이렇게 무료, 그러니까 회원가입하시면 종목 진단을 다 해드리니까 종목을 제가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정말 잘 사셨어요. 정말 잘 사셨는데 항상 그러세요. 이게 뭐 100% 수익 났는데 못 팔았다, 50% 수익 났는데 못 팔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못 팔았다, 뭐 그거보다는 잘 몰라서 못 파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착해요. 그런 얘기 하신 분들 보면 또 은근히 또 사람이 되게 착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왜 안 파셨어요? 그러면 그냥 회사가 좋아서 샀는데 수익이 나서 좀 더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내려오는데 반등 나오겠지. 그러다 기다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러신다고요. 네. 욕심냈으면 거기다 몰빵을 하셨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 아니세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잘 모르셔서 안 판 거예요. 왜 안 팔았겠어요, 그분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주식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우리 기존 회원들도 잘 들어보세요. 네. 새로운 버전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종목들을 제가 조금 옛날 거를 좀 더 갖고 왔어요. 추가 설명드리려고. 평상시에 얘기 안 하던 거. 제 머릿속에 있는 종목들.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가장 실수하시는 이유가 아까처럼 이렇게 수익 못 챙기시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죠? 처음에 급등을 세게 하면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걸 생각하시는데 이게 상한가가 30%로 바뀌고 나서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이제 미중무역 전쟁 조정 겪으면서 더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느냐? 시장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이 많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상한가가 15%짜리일 때는 그냥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상한가 15%일 때와 15%일 때와 30%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미중무역 전쟁을 지독하게 겪은 후에 이 세 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옛날에 상한가가 이제 15%일 때는 여기 테마주, 대선주, 대북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부정책주, 뭐 그 다음에 신기술 테마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이 종목들이 그래요. 옛날에 이제 15%일 때는 대장주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상한가가 한 두세 개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크게 해놨다, 그죠? 15%짜리인데 너무 크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상한가 이렇게 나와요. 한 3개 나와요. 기본이 옛날에 3개였어요. 3개 나오면 수익이 50%죠. 이렇게 딱 만들어 놔요. 그리고 세력들이 여기다가 이제 음봉을 딱 꽂아 놔요. 흔들어야죠. 잠시만요. 예. 예전에 이제 15%일 때는 이렇게 상한가 이제 보통 한 3개 정도 나오고요. 음봉을 하나 더 꽂아 놓습니다. 왜요? 털어야 되니까요. 나가라고 이제 음봉이 나와요. 음봉도 이제 막 마이너스 15%짜리 준 하한가에 막 그런 거 하나 나오고 대량 거래가 엄청나게 터져요, 여기서. 네. 그리고 찍어 눌러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돌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통정매매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교과서에도 보면 나오는데 통정매매라는 게 뭐냐면 서로 짜고 이렇게 물량 뭐 떠넘겨준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통정매매라는 게 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뭐 당연히 불법이겠죠. 네. 아무튼 이제 세력들이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통정 매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튼 뭐 그래요. 영화 주식 관련 영화 보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여기서 양봉 딱 만들면서 이제 2차 상승이 나와요. 또 상한가 두세 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은 수익이 한 50에서 한 70% 나와요. 여기 급등 직전 대비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음봉을 딱 하나 꽂아놓고 돌리기 시작하면 수익률이 한 30%로 줄어들어요. 근데 옆으로 이제 보통 이제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한 달, 길면 두 달인데 옆으로 쫙 돌립니다. 돌리고 나서 이제 2차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수익이, 추가 수익이 여기서 매수한 사람 대비 수익률이 한 또 50% 나와요. 그럼 저기 밑에 산 사람은 수익률이 얼마겠어요? 누적 수익률이 꽤 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안 끝나고 또 한번 파동이 또 나와요. 대신 또 음봉을 또 때리겠죠, 그죠? 때리고 흔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상승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아, 청천이 어서 오세요. 네. 네네. 어서 오세요. 네. 네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요렇게 이제 요렇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상한가가 15%일 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쉽죠. 시세 연속성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차트를 이렇게 만들려면 이게 여러분들 일주일 안에 끝나는 차트가 아니겠죠. 이런 차트를 만들려면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려요. 아, 예. 거기 조용해요. 네. 2, 3개월 정도 이렇게 이 차트를 만드는데 걸린다고요. 즉 주식을 아무리 싸게 사고 급등 직전에 사셔도요, 이 정도 올라가면 수익이 기본 한 200% 나와요. 매수가 대비 3배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1,000원짜리가 3,000원 가고 3,000원짜리가 만원 간다는 소리거든요. 이 정도 수익을 내시려면 2, 3개월 정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100%, 200% 그냥 수익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왜요? 상한가가 30%로 바뀌었고 보통 조정이 6개월이면 끝나는데 이번 미중무역 전쟁 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 때문에 1년 6개월 걸렸어요. 네. 아무리 긴 조정도 6개월이면 끝인데. 네, 청철원님.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죠? 네네. 옛날에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시세 연속성이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 종목 갖고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됐어요. 내가 매집한 종목이 대장주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옆도 돌아보지 마시고 아무 얘기도 듣지 마시고 그냥 귀 막고 그냥 홀딩 하시면 됐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되냐?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냐면 저번에 얘기 한번 했었는데 살짝, 옛날에 감리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감리기법이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나 알 수 있을까? 이 감리기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주가가 저점 대비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했는데 상한가 서너 개씩 나오고 막 옛날에 급등을 하면 한 75%까지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소나 이렇게 코스닥 시장감시본부에서 이렇게 들여다봐요. 주의를 줘요. 감리가 붙는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75%까지 안 올려요. 안 올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어요. 이해되시나요? 눌림목이 나온 게 한 70%, 75% 정도 올리면은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고 이제 충분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75% 이상 안 올라가요. 여기 대비 75% 이상 안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피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어요. 아, 예. 예, 이쪽에서는 5명 오늘 신규 가입 있으셨는데, 네. 네네. 근데 지금은 이게 왜 안 먹히냐? 간단합니다. 상한가 하나 나왔죠? 얼마예요? 30%죠? 그 다음 하나 더 넣으면 정확하게 69%, 대충 70%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상한가 3개가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오겠어요? 상한가 2개 나오면 70%고 그 다음날 조금만 갭만 띄워도 이거는 오버되는 거예요. 이게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물론 제가 제 경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분들은 뭐 동의하지 않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옛날에 그 감리기법이란 걸 제가 많이 해봤는데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상한가가 3개 이상 잘 안 나옵니다. 2개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2개 나오고 어떻게 해요? 바로 꽂아버리죠. 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한 번에 너무 세게 올리니까 옆으로 돌리다가 그냥 뚝 떨어져 버려 요즘엔. 아시겠어요? 돌리다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린다고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중무역 전쟁 거의 좀 길어져서 그래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한가 1개? 1개? 많아야 2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누르다가 뭐 자기가야 살짝 가다 말아요. 올라가는 게 이제 수가 굉장히 적고요. 2차 파동 나오는 경우가 적고 그냥 여기서 그냥 휙 꺾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상한가 15%일 때하고 30%일 때하고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한 종목에서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시고 이제 주식을 이런 데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데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상한가 2개가 나왔어요. 얼마나 이거는 진짜 그 축하드릴 일입니까, 그죠? 네. 상한가 2개면 순간 수익이 한 70% 나신 건데 먼저 파셔야죠, 그죠? 네. 개인들 이런 수익 절대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파셔야 되는데 안 팔아요. 왜요? 인터넷에 네이놈하고 이제 뭐 다음이라 이런 데 검색을 해보니까 대장주래요. 대장주 맞죠? 상한가 2개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이 막 이 종목을 보면서 따라오는데 그분이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죠. 왜요? 어서 기법 강의를 배웠는데 이런 거 파는 거 아니래요. 대장주는 쉽게 파는 거 아니래. 안 팔았어요. 세상이 바뀐 줄을 모르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 원망을 하겠어요, 이게. 이런 적 있는 분들 제가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아마 여기 다 손들으실 것 같아요. 맞죠? 그죠? 네. 이게 왜 이러실까요? 욕심이 많아서? 아니, 잘 몰라서. 몰빵하셨으면 욕심 많은 분 맞지만 분산 투자해 놓으시고 그냥 이제 회사가 좋아서 생각해서 샀는데 그러셨다. 대부분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이런 걸 좀 배우셔야 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물의방송에서는 공방 때 이런 것들 극히 일부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한다고요. 이러다가 똑 떨어져 버려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게 세상이 바뀐 걸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기법들 다 옛날 거예요. 세력이 이거 다 알아요. 세력이 다 아는데 이걸 똑같이 하겠어요, 바보같이? 그거를 거꾸로 하죠. 그걸 개인들 속여버리죠. 그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빨리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그래서 상한가가 30%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바뀌었고요. 아까 그 30%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바뀌었고 상한가가요. 그 다음에 참 여기 뭐에 문자반 회원가입도 한 명 있으시다 그랬죠? 네, 네네 이강선님, 네. 네. 그 문자반도 네, 그건 좀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죠. 잠시만요. 여기 설명하는 거 마저 마무리 짓고요. 네. 그래요. 상한가가 나오고 이제 급등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가 30% 바뀐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누른다 그랬죠. 네.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종목들이 그래도 재료가 살아있고 좋은 종목은 여기서 2차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이오 톡스텍이라는 종목을 보죠. 이게 저희가 작년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다 정리할 때 팔아버렸는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력이, 잘 보세요. 이게 매집이에요. 주가를 쭉 끌어올려서 들었다 놨다 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신라젠이 폭등하고 있었죠. 이 시기에 신라젠하고 막 셀트리온이 폭등하고 있었어요. 바이오주 중에 대장주죠. 바이오톡스텍은 바이오주 중에 잠시만요. 네네. 이 바이오톡스텍이 이제 그때 그랬는데 여기에서 신라젠하고 이제 셀트리온이 막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까 시세 연속성 얘기했었죠? 바이오톡스텍은 소형주였어요. 물론 이제 셀트리온하고 이제 굉장히 뭐 지분 관계도 있고 이제 그런 회사였는데 소형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먼저 이제 신라젠하고 여기에서 셀트리온이 막 날아갑니다. 언제요? 2017년 연말에. 그때 중소형주들은 뭐 어떻게 해요? 형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새 들썩 거리는 거예요. 바로 가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셀트리온이나 신라젠이 막 이제 불같이 뽑고 나니까 바이오톡스텍이 여기서 상한가 두 방을 딱 띄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0%짜리 상한가 두 개가 나왔죠. 그죠? 나왔어요. 근데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 거의 이제 준하한가입니다. 하한가를 딱 때려가면서 밑으로 푹 꺾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왜 이렇게 기억하냐면 여기서 샀거든요, 우리가. 샀다가 여기서 좀 팔았어요. 비중을 확 줄이고 나중에 또 샀어요. 어디서 샀냐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샀어요. 여기쯤? 네. 더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파동이 나왔는데 그게 대박이었죠. 실제로 셀트리온하고 신라젠이 고점을 찍은 건 2017년 연말 2018년 초였어요. 1, 2월 달인데 이거 언제 찍어요? 4월 달에 찍었죠. 왜요? 소형주니까. 이게 시세의 연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략을 여기서 했었고 여기서 했었다고요. 나중에 여기서 실제로 팝니다. 작년 초까지는 바이오주를 저희 방에서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쳐다도 안 보지만 그때는 이제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이게 뭐냐면 상한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 나오고 이렇게 꺾었다가 다시 갔어요. 이게 언제예요? 작년 4월달이 언제예요? 미중무역전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예요. 미중무역전쟁이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됐을 때가 작년 6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4월달이니까 미중무역전쟁 터지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때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가는 게 꽤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좋아지겠죠, 당연히.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뛰었다가 그냥 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오랜 이제 조정에 사람들이 지쳐서 그런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대선주건 대북주건 뭐 이제 어떤 테마건 간에 선호하시는 게 있어서 정말 분석을 열심히 하셔서 공략을 잘 하셨어요.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은 일부 챙기면서 가셔야 돼요. 그냥 목돈 잡으시려고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끝까지 가려고 하신다? 지금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대로 저는 리딩을 해드려요. 하지만 중간에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세력이 대장주를 바꿔버려요.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톡스텍이 대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세력이 여긴 그만 하고 다른 쪽 확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개인들이 여기서 만약에 많이 사잖아요. 여러분이 세력이면 개인들이 막 여기서 막 뭐 엄청나게 막 수백억을 매집해놨다. 어떻게 올리겠어요? 수십억을 뭐 시가총액 500억짜리인데 막 개인들이 막 수십억 원어치를 사놨다. 올릴 수 있겠어요? 못 올리죠? 야, 딴 데 가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고요. 그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아주 그냥 그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옛날 기법으로 밀어붙이시니까 수익이 났는데 못 챙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상황에 맞게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뭐하러 팔아요? 실제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좀 팔아드렸다니까. 왜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시 샀어요. 그 다음에는 요런 자리에서 안 팔았어요. 왜요? 앞에 제낄 것 같으니까. 실제로 나중에 여기서 팔았다고요. 조절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문자랑 거 다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좀 팔고 다 안 팔았어요. 비중을 많이 줄였을 뿐이지. 그리고 없는 분 또 사고 파신 분 또 사고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매도 나오고 그랬다고. 우리 형들 맞죠, 그죠? 네. 차트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이거라서 바이오톡스텍을 갖고 왔는데 뭐 이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이오주 중에서 수익 제일 많이 난 것 중에 하나가 파미셀이라고. 오랜만에 이거 소환시키네요, 그죠? 네.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이거 나중에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하고 여기서 샀거든요. 쭉 끌어올리고 세력이 음봉 하나 딱 때린 다음에 돌리다가 또 가죠. 네. 나중에 실제 여기서 팝니다.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그때 밀어붙였다고요. 고 없는 분 더 사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고를 외치면서 갔어요. 왜요? 이때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상황이 이게 똑같이 3월달, 4월달이죠. 고점 찍은 게 이때 신라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완전히 뭐 신라젠 완전히 망가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 개인들이 참 부러워했던 종목 아닙니까? 신라젠이 고점을 찍었을 때가 여기였잖아요. 2017년 11월달. 셀티리온도 그 뒤에 찍었고 고점을. 그러니까 뭐냐면 붕 떠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뭐 또 갈 듯 막 이러고 있던 게 3월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먼저 찍고 그 뒤에 중소형주가 가는데 그 파미셀이 중소형주에 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대장주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대장주들이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들 동생들 올라가라고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동안에 중소형주들이 형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막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고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대장주들이 떠 있으니까 하락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세력들도 들어와서 올리고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가서 잘 아는 사람들은 끝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어디냐? 신라젠으로 따지면 지금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밑바닥에서 한번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하면서 개인들 씨 말리면서 네. 거래 씨를 말리면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쥐어 짜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른 오징어 물짝이라고 하죠. 마른 오징어를 비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데 세력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라니까요. 자꾸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빨리 결정을 하시라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시세 연속성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까 파미셀이나 바이오톡스처럼 상한가를 연신 뽑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들었다가 요거 만들고 놓고 바톤을 다른 종목에 받아서 그 종목에 들었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눌림목을 서로 만들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이제 폭등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게 뭐겠어요? 이거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요만큼만 먹어도 100% 수익입니다. 네?
이거 여기까지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 나시겠죠. 지금은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안 팔아 이러면서 쭉쭉 가시면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잘 들고 가시는데요. 오히려 수익이 50%도 안 되는데 매도 사인 내면 왜 매도 사인 나오는지 물어본다니까. 저한테 확인을 하세요. 왜요? 왜 이렇게 빨리 파냐고. 근데 지금은요,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 시장에 맞게 수익을 챙겨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들었다가 놓는 걸 뻔히 아는데 안 팔아드리면 수익 한 20% 30% 났는데 안 팔아드리면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좀 팔아드리는 거예요. 네. 회원들이 또 제 마음 아니까 제 회원들은 또 그렇게 잘 따라주세요.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요. 시장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이제 의미 있는 좀 그래도 수익, 의미 있는 수익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상한가 2개 나왔으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상한가 2개까지 나온 이거거든요. 어제 그 문자 보낸 거 보여드렸잖아요. 스타플렉스를 여기 싸게 잡아가지고 가격대가 여기 4,000원대죠, 그죠? 네. 4,000원 여기 600원인가요? 4,600원대에서 매수가 돼가지고 바닥이에요. 여기서 매수해서 상한가 2개 보고 그 뒤에 이제 전량 수익 실현을 했는데 어때요? 상한가 2개 나오고 바로 가요? 눌러버리죠? 이러고 있다고. 이게 뭐냐면 황교안 시테마주예요. 황교안 시테마주 중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자,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 그 이낙연 관련주들 막 들기 시작하는데 황교안 씨 주도 지금 같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니까 서로 밀당하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좋아요. 보시면은 자, 이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대선주 중에 보성 파워텍하고 한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제일 많이 간 것 중에 하나거든요. 보성 파워텍이 뭐냐면 반기문 씨 그 테마주도 있었어요. 보성 파워텍인데 자, 이렇게 놓고 볼까요? 자, 요게 반기문 씨 관련주는 파동이 제 기억으로 총 4번에서 5번 나왔어요. 종목마다 약간 다른데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만큼 올라갔어요. 저점이 1200원인데 여기가 60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00원대가 6000원까지 갔으니까 대충 5배에서 6배 급등을 합니다. 당연히 이게 전체 대선주, 반기문 씨 대선주 중에서 1등이었겠죠. 그죠? 처음에 이만큼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꺾고 그 다음에 요만큼 더 갔습니다. 뒤에 잘 보시면 요만큼이 더 갔는데 이걸 확대해서 볼까요? 처음에 이만큼 가고요. 점으로 막 가고서 나중에 이만큼 살짝 더 갔어요.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10월달이었고 뒤에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1, 2월달이었어요. 이 당시에 한창이라는 종목도 있었거든요. 한창은 희한하게 정치 관련주를 잘 묶입니다. 한창은 어땠느냐면 보이실 텐데 처음에 10월달에는 여기 점상한가가 3개가 나왔어요. 쭉 요만큼 갔어요. 근데 잘 보시면 뒤에 더 많이 갔어요. 근데 아까 보성 파워텍은 어땠어요? 처음에 이만큼 가고 뒤에 요만큼 갔죠? 요게 1차 파동, 뒤에 게 2차 파동인데 어떻게 돼요? 대장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이게 몇 년 전이에요? 5년 전이에요. 4년 전, 5년 전. 지금은 이때보다 더해요. 그래서 한 종목에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눈치껏 비중 조절하면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야 될 필요도 있지만 분위기 잘 봐서 갈아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보성 파워텍을 여기서 팔아가지고 비중을 뭐 다 팔 필요는 없었어요. 좀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한창으로 넘어왔으면 대박 났겠네요. 수익이 5배 이상 났는데 3배, 4배 이상 났을 텐데 거기에서 이 수익을 또 낸다고요? 아이고, 한 3년치 농사 다진 거나 다름없었겠네요. 실제 그때 그런 식으로 저희 방에서 종목들을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들 갖고. 나중에 보성 파워텍 이것도 다 매매를 했었고 한창도 매매했었고. 그런데 다시 또 보세요. 한창이 많이 갔었죠. 근데 나중에 올라갈 때 보면 고작 요만큼 갑니다. 조금 요만큼. 그 뒤에도 요만큼밖에 못 가요.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파동 길이가 짧죠. 그럼 보성 파워텍은
그 뒤에 요만큼 갔었죠, 그죠? 한참 그만큼 그렇게 많이 갈 때 그 뒤에는요, 얘는 이만큼 갔어요. 어때요? 다르잖아요. 이거 말고도 종목 설명하러 가면 반기문 대마주 한 30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순서를 갖다가 세력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섞어버렸어요. 얼마나 헷갈렸는데요, 그 사람들. 개인들이 왜 수익 안 나는 줄 아세요? 개인들이 섞어버리냐, 여기 세력들이 섞어버리니까. 지금은 더하다니까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일반 주식 한 20년 하신 분도요, 이거 순서 파악 못해요. 전 이 당시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진짜로. 대선주를 그때 제대로 제가 배웠었기 때문에, 이게 대선주였거든요. 흐름을 대선주에 제가 진짜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때 흐름을 미리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었어요.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중앙오션 이런 게 있었죠. 요거 다음에 정책주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중앙오션이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쭉 끌어올리죠. 이게 뭐였냐면 이 당시에 요 종목이 우리가 수익 낸 건 여기였어요. 최근에 이거 철도주로 그때 많이 가가지고 수익 많이 냈었는데 요게 요즘에 이제 뭐 김무성 씨라고 아시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뭐 대선 후보로 거론이 안 되지만 이 당시에 이분이 대선 후보로 거론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700원 저점 찍어놨던 게 나중에 한 3,000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는 4배 이상 올라갔겠죠, 그죠? 네. 이 당시에 김무성 씨 대장주가 2개 있었는데 2개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중앙오션.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1차 파동이었고요. 나중에는 한 요만큼밖에 못 갔어요. 이만큼. 사실은 다른 이제 2차 파동이 어디서 나왔냐면 1차 파동이 이만큼 나왔고요. 2차 파동은 종목들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은 그때 상승이 아니라 폭락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돌았던 개인들 다 그때 완전히 뭐 반토막 나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2차 파동 나올 때 여기서 다른 종목도 상한가 찍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자, 잘 보세요. 처음에 이만큼 갔죠? 여기서 눌러버려요. 2차 파동이 여기 눌렀는데 그 당시에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저희 방에서 공략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게 수익이 4배 가까이 났었어요. 대원전선인데 처음에 대원전선이 김무성씨 관련주였는데 처음에 이만큼 급등합니다. 요게 대충 한 70% 됩니다. 따블이 좀 안 될 거예요. 안 되면 70% 돼요. 100%까지는 안 되고 살짝 올랐었어요. 그리고 또 떨어지죠. 네. 그동안의 중앙오션은 계속해서 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2차 파동이 나올 때 아까 중앙오션은 푹 꺾어졌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올라갔어요. 여기가 급등 직전이 900원이었는데 그때 900원쯤에 주식을 샀어요. 나중에 어디까지가 3,000원대까지 갔어요. 불과 3개월 만에. 3개월 맞을 거예요. 여기서 잘 팔고 나왔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이 흐름을 전체를 읽고 미리 들어가 있었어요. 중앙오션은 근처도 가지 마라. 저기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개인들 다 저거 산다. 우린 딴 거 삽시다 그랬어요. 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게 유유제약이죠. 유유제약도 그때 이게 김무성 씨 사돈 관계인가 그래요. 아무튼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어요. 처음에 김무성 씨 1차 파동 나올 때 이만큼이었어요. 2차 파동 나올 때 이만큼 갔어요. 1차 파동에 비해서 많이 갔죠. 제가 추천이 뭐냐면 1차 파동 나올 때 대장주였던 것들이 2차 파동일 때는 오히려 김무성 씨 테마주 같은 게 폭락했습니다. 근데 2차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갔다고요. 하나 더 보죠. 이 다음에는 이제 정책주입니다. 예전에 정책주 중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면 이제 복지와 관련된 정책주였어요. 복지요. 근데 그 당시에 복지 관련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노인복지? 노인복지 한번 보죠. 노인복지 관련주 중에 인바디라는 게 있어요. 인바디가 이거는 회사 자체가 좋아서도 많이 갔었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인바디 보시면 여기 이제 대량거래 터진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인데 인바디가 처음에 주가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이게 그 당시 이름이 바이오스페이스인데 이게 노인복지 테마주로 엄청나게 많이 갔었어요.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갑니다. 이게 사실상 우두머리였죠. 근데 메타바이오메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메타바이오메드가 초반에 이만큼밖에 못 갔어요. 잘 보시면 이거 상한가도 없었을 거예요. 내 기억에 상한가가 안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요거예요. 보시면 상한가가 하나 있네요. 상한가 여기 하나 숨어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차트가 지저분하죠. 그죠? 네. 상한가 하나가 껴있긴 하지만 그 다음은 뭐 큰 상승도 안 나오고 뭐 조금 그러다가 그냥 말았어요. 15%짜리 상한가였어요. 이러다가 이제 그냥 그러다 말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대장주가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차트를 갖다가 이게 세력이 독한 게 박살을 냅니다. 2011년도 5월달 6월달에 제가 기억하기로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시장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폭락은 8월달에 오히려 이제 폭락이 돌았었죠. 괜찮았는데 그냥 하염없이 빠졌어요. 왜 그러지?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세력이 갑자기 양봉을 하나 상한가를 만들더니 이상한 짓을 하죠. 상한가를 만들었다가 갑자기 뭐 음봉 때리고 그죠? 보세요. 막 하한가 비상가 갖다 꽂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전고점이고 뭐고 그냥 급등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갔어요. 순간 한 달 동안에 이만큼 갔다. 여기 2,000원 최저점은 1670원, 여기는 6,000원. 2,000원에 잡았어도 3배. 이 정도 갑니다. 결국엔 뭐예요? 좀 처음에는 좀 부실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냥 이게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아닌 척을 하려고 밑에까지 빼면서 전저점 깨면서 개인들 다 털어버리고 전고점 제끼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해준 거죠. 그죠? 네. 요렇게 간 겁니다. 네? 가입하시면 오늘부터 시작하냐고요? 아니요. 오늘은 공방하니까 내일부터요. 네네.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늘 저기 가입하신 여기 워킹맘님하고 워킹맘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다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네. 내일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그냥 날짜를 뭐 하루씩 더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 오늘도 문자 나가게 해드렸는데 네. 오늘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의 이제 오후 방송의 이제 주제는 이제 그 시세의 연속성인데 이현이 어서 오세요. 네. 시세 연속성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앞에 대장주가 뒤에서 또 대장주일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비중 조절하는 거예요. 비중 조절이라는 게 팔아야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얹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어쭈 요거 봐 이러면서 비중을 갖다가 확 얹어버리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 자주 해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네? 공개 방송할 때는 보통 이제 그 뭐 수익률 자랑만 하고 이제 그러면 되는데 이런 얘기 왜 할까요? 큰 돈 벌고 싶으시죠?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종목들 특징이 다 뭐예요? 이 급등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밑에를 보세요. 밑에를 다 구덩이를 파놓고 급등 전에 뭐예요? 구덩이 파놓고 아주 굉장히 심하게 흔들고 전고점 그냥 횡 하고서 그냥 돌파시켜버리죠. 이렇게 올라가면 개인들 수익 하나도 안 나요. 왜요?
개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로 가거든요. 저 이런 거 수도 없이 겪어봤어요. 저도 처음부터 주식 잘한 거 아니었어요. 많이 얻어맞아 보기도 하고 많이 고민해 보기도 하고 진짜 주식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얼굴은 진짜 표현명 같이 생겼지만 머리 삭발하면은 정말 좀 무섭게 생겼거든요. 근데 너무 정말 답답해가지고 머리를 삭발한 적도 있어요. 네. 예, 그랬던 적도 있어요, 진짜. 너무 답답해서 진짜 머리를 이렇게 밀은 적도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면도기를 들고 제 머리를 다 밀어버린 적도 있어요. 주식하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배웠던 것들이 뭐겠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고생 하나도 안 하시고 수익 내고 싶으시고 고생 하나도 안 하시고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으시죠? 근데 그럴수록 고생은 더 많이 하시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방법은 있어요. 고생 그만하시고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아, 그리고 돌멩이님 여기 저기 뭐예요? 오늘 들어오신 워킹맘님 있잖아요. 보니까 같은 동양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역 얘기는 공방에서 하면 실례인 것 같고, 네. 같은 동양이신 것 같아요. 네. 내일 방에서 뵈면은 서로 인사하세요. 네. 동양이신 것 같아요. 네. 지역이 똑같더라고요. 네. 네. 지리사님하고도 똑같으신 것 같고, 네네. 옆에 한 분들 어디 사시는지 제가 어디 사시는지 대충 알아요. 네. 아, 노블레스님은 3개월 가입하셨어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메일 주소랑 좀 보내주세요. 종목 그 종목들 보내줄 수 있게. 네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세 연속성 얘기를 좀 마무리를 져드릴게요. 그래서 종목들이 앞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린 거고, 어제 이편결집은 왜 얘기 드렸냐면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이편결집이 나오는데 그게 나오고 있다. 그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뭐예요? 시세 연속성.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예, 노블레스님. 네,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네. 어떻게 해요? 거칠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닌 척 엄청나게 하면서 한번 쭉 보실래요? 메타바이메드가 올라가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네. 굉장히 심하게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죠. 그쪽 방송 많이 보셨군요. 네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요. 설명을 좀 마무리 좀 짓고. 네. 이따가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 네. 메타바이메드도 그랬고, 아까 이제 보성 파워텍 아까 쭉 한 번씩 보세요. 네. 급등하기 전에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급등했잖아요. 그죠? 급등 전에 한번 보세요. 살벌합니다. 저도 이때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보면서 그랬다니까요. 나 이 회사 부도나는 줄 알았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왜 저러지? 아니 2,000원대에서 멀쩡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시름시름 앓더니 1,200원까지 떨어지는데 이 당시에 증시가 폭락을 안 했어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혼자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회사에 뭐 부도났나 싶었어요. 그냥 차트를 보세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러더니 더 빼요. 이러다가 갑자기 기사 한 줄 쭉 내는 거예요. 그냥 뭐 예고도 없이 점상한가 딱 나오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방기문 씨 그 동생분이 여기 이사라고. 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나중에 저까지 갔어요. 1,200원 찍고 3년 뒤에는 저기 15,000원 찍었나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에 사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요. 올라올 때 팔고 다른 대장주로 교체하고 이렇게 자금을 잘 회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는요 1년에 매매 몇 번 안 해도 돼요. 맞지 않습니까?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열심히 하시면 되지만 스윙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적절히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장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다고요. 제가 지금 이틀 동안 열심히 얘기하는 동안에 어때요? 지수는 별로 안 올라오지만 종목들은 계속해서 움직이죠. 대선주 제가 꼭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낙연 주 오늘 불을 뿜었네요. 저희 방에 대선주 매집 확실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얘기했어? 한창. 항상 이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한창도 잘 보시면 주가가 멀쩡했었어요.
이 보세요. 힘있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얼마나 힘이 좋아 보여. 거리량도 확실하고 그죠? 와, 그러더니 갑자기 이 당시에 별로 증시에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2014년 10월달에 뭐 내가 기억나는 악재가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심지어 저도 개인적으로 집사람하고도 부부싸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지? 그랬는데 보세요. 순간 점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속인 거예요 이게. 매집 다 해놓고 쇼할 때 쇼를 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모두 차트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생겼지. 그렇지 않나요?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진짜. 네? 이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 어떻게 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속이는 자리가 여기죠. 여기가 아까 얼마였죠? 가격대가 잠시만요. 이 가격이 아까 500원대인데 한 3, 4개월 뒤에 저기 한 4,000원 가 있었어요. 예. 최소한 7배, 8배는 간 것 같네요. 그죠? 네. 조금만 뭐 1, 2년 뭐 다 가져가기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져갔다면 7,000원을 보고 팔았겠죠. 10배 이상이죠? 이런 거예요. 대선주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적절히 저는 그래요. 뭐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괜찮아요. 하지만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히 비중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전체 물량을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잘라내고 수익 내고 다른 종목으로 이사 가고 뭐 이만큼 갈 것 같다. 그러면 일부 물량을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방 들어오셔서 저랑 상의하시면 돼요. 네.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무방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로 얘기해 드리는데 저희 방에서는 기존의 분들한테는 얼마나 더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크게 보는 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무튼 여기 보세요. 하기 전에 뭐예요? 눌림목 다 만들어 놓고 속여버리잖아요. 여기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속으시면 안 돼요. 시장에 눌림목 다 만들어 놓고 속였네요. 아주 잔인하게. 여러분들 900원에 있던 게 500원대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 안 놀라시겠어요? 안 놀라시겠냐고요. 엄청나게 놀라죠. 그죠? 옛날에 오늘 나온 것만 얘기하죠. 아까 보성파워때 한창 인바디 이것도 이제 뭐 그냥 갔겠습니까 이것도. 네? 구덩이라는 구덩이는 세상에 다 파놓고 갑니다 이거. 네? 전자좀 다 껴놓고요. 이 특징이 뭐냐면 전자좀 다 박살내놔요. 전자좀 다 껴놓고 눌림목 한번 나오는데 눌림목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안 예뻐요. 들고 있으면 속에서 그냥 불이 올라와요. 왜요? 세력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 보유한 사람들 속에서 불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털어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대량구리를 솟구치면서. 그 뒤에 한번 또 가죠. 네? 어떻게 해요? 최대한 누르고 폭락시킨 다음에 다시 눌림목 또 나오고 또 가는 거예요. 지금이 어디라고요? 지금 시장은 여기라고요.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요러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미세먼지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상세한 얘기는 종목을 좀 이제 보여드릴까 했는데 종목 얘기까지 못하겠고 차트상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뭐 나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인바디 아까 메타 바이오메드 급등전에 뭐예요 여기서? 이거 하는 거예요. 전저점 다 깨놓고 전저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박살 내놓고 아닌 척.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이때는 이제 대선주로 했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공략했었거든요. 여기서 저희 방에서 이 자리에서 한 4년 정도 지나서 여기서 한번 했었어요. 아이고 여기도 여러분들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딱 몇 점에 샀는데 회사에서 안 좋은 공시를 내보내더라고요. 회사가 실적이 별로 안 좋대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아시죠? 실적은 언제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안 좋게 이렇게 회사에서 공시를 냈다기보다 그걸 이상하게 안 좋게 해석하는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떨어졌어요. 회사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며칠 뒤에 보면 상한가 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줄 아세요? 회사가 너무 좋대요. 보름 만에 한 보름이었을 거예요. 보름 만에 기사 바뀌어가지고 날아갑니다. 종목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구덩이를 파놓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예요? 전혀 아름답지 않게 생긴 그런 눌림목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조정 끝나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유, 3,000원, 2,000원대에 있던 게 나중에 8,000원까지 갑니다. 불과 2달 뒤에. 조정이 지독하면 지독할수록 많이 갑니다. 아까 중앙오션, 아까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중앙오션 워낙 탄력이 좋아서 여기였었는데 급등하기 전에 보세요. 급등하기 전에 뭐 하냐면 꼭 구덩이를 파가지고 전저점을 한번 깨요. 왜 세력들이 이렇게 전저점을 자주 깰까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전저점 깨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전저점 깨는 거예요. 불안하니까요. 이거 끝난 거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야? 아까 한창 보성 파우텍, 인바디, 메타바이메드 다 공통점이 전저점 한 번씩 깼습니다. 대박주들의 특징이죠. 네. 전저점을 깬다. 두 번째로 개인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본전에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올 거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안 가고, 다 된 것 같은데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개인들이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에라 그러면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급등 나오는 거죠. 네. 세 번째로 가장 싫어하시는 거, 수익 났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들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들을 때 개인들 다 털립니다. 이 세 가지를 개인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전저점 깨는 거, 수익 났는데 본전 오는 거, 손실 났었는데 본전이 거의 다 왔는데 올 듯 말 듯 하면서 시간 끄는 거, 다시 손실 나는 거, 그거요. 그걸 세 개 강제 개중에 세 개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 세 개를 세력들이 다 합니다. 네. 제가 전문가 11년 동안 하면서 2007년, 2008년도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올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요. 그때는 잠깐 보여드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그때 급락 언제부터였어요? 여기서부터 쭉 빠진 거잖아요. 그죠? 이거 몇 달 안 걸렸어요. 보면은 6월달, 7월달부터 급락해갖고 여기서 여기 돌아오는 데 있죠? 1년 안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1년 거의 2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많이 지치신 거죠. 네? 이때 본전 오는데 원래 자리에 돌아오는데 1년 안 걸렸다고요. 이번에 너무 조정이 길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여러분들 예. 큐캐피탈 상한가 상한가 들어갔었죠? 네, 상한가 들어가서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잠깐 풀린 것 같은데, 네, 좀 더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안 본 게 뭐예요? 아까 대원전선이죠? 중앙오션도 그랬고, 대원전선 보세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뒤에 이만큼 갔는데 처음에 급등했을 때 여기 보세요. 상한가 치면서 시작한 게 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가격대가 여기란 말이에요. 김무성 그러면서 여기서 쫙 갔어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깨버리죠? 세력이 이렇게 잔인하다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제 흔들어야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요거 들었다 놨다 끝까지 속였어요. 상한가 만들어 놓고 없애고 막 별짓 다 하고 막 정고점 근처에서 막 아닌 척 쇼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요? 네, 2달 뒤에 2-3개월 뒤에 3,000원까지 갑니다. 이때 언제 샀냐고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진짜예요. 여기서 공략을 했으니까 기억을 그렇게 잘하고 있죠. 여기서 했어요. 유유제약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공통점이 뭐예요? 전저점을 완전히 박살내고 급등주일수록 전저점을 완전히 박살내고 앞에서 많이 못 간 종목들을 새로운 종목들을 세력들이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 중에 일부가 또 가기는 가요. 근데 일부가 가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가는 거예요. 자, 즉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는데 한 종목이 끝까지 롱런 쭉 가는 게 아니라 개주예요, 개주. 네?
쇼트트랙이나 우리나라 선수 잘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뭐예요? 개주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잘하는 선수는 맨 앞에 나와요? 맨 뒤에 나와요? 맨 뒤에 나오죠. 그죠? 네. 뭐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서 노심초사 성급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죠.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을 다 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몸 푸는 겁니다. 제가 스타플렉스 같은 거 70%짜리 수익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냥 이러고서 그냥 강의용으로만 쓰지 제가 상세히 얘기 안 하잖아요. 왜요? 이거는 그냥 신호탄일 뿐이에요. 불꽃놀이 아까 비유 들었지만 불꽃놀이 처음에 할 때 뭐예요? 그냥 불꽃놀이에요 이러면서 시시하게 하나 툭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뒤에 수많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참고삼아 스타플렉스가 황교안씨 관련주였을까요? 맞아요. 여기에서 황교안 관련주로 움직였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도 저희가 보유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다 팔아버렸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다가 요번에 다시 산 거예요. 여기서 바닥에서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철수. 어디로 갔을까요? 황교안씨 대손주 팔았으니까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다른 황교안 관련주로 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이 지금은 일제히 한꺼번에 드는 형식이 아니라 각자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미 올라간 거는 팔고 그 다음에 아직 못 간 게 있죠? 그거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종목 갖고서 100% 200% 수익 내는 것도 저도 좋아하고 우리 회원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잘하시고 우리 회원들도 저도 자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일제히 그렇게 들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거는. 그럼 뭐 하겠어요? 이거를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렇게 수익 내는 거는 중기예요. 중기라고 해도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두 달이면 돼요. 보유기간이 한두 달이면 지수만 좀 받쳐주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한두 달이면 됩니다. 그런데 요런 스타일은 뭐예요? 스윙이에요. 수익은 10%, 15%? 아니요. 상한가 2개 나오면 뭐 얼마인데요? 60%, 70%예요. 기본입니다. 이것들이. 장만 조금만 받쳐주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장이 좀 받쳐주면 된다 이 얘기는 코스피 지수가 2500 가면 좋죠.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대선주나 이런 것들 특히 정부정책 수혜주 이런 것들은 지수가 하락만 안 해줘도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중무역 협상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걸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중국 상무부 있죠? 거기에서도 자꾸 좋게 얘기해요. 공산당들이 그런 애들이 아닌데 중국 상무부에서도 좋게 얘기한다고요. 그 미중무역 협상 잘 되고 있다고.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왜 그러겠어요? 정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가 폭락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증시가 빠지지 않고 버텨주기만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시는 큰 폭으로 이제 급등을 하겠죠. 아니 증시가 이제 우리나라 당연히 이제 미국 중국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겠죠. 근데 설령 못 간다 하더라도 약간 더디게 간다 하더라도 빠지지만 않으면 개별주들이 거기서 불을 뿜는 거예요. 왜요? 세력이 여러분들 지금 도끼날 다 갈아놨어요. 왜요? 갖다 찍으려고 도끼날을 갈고 있다고요. 다 갈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게 차트로 봤을 때 뭐예요? 이런 식의 눌림목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앞에서 많이 못 간 종목들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사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절대 못 사십니다. 왜요?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스타플렉스 이런 종목 검색 안 됩니다. 그럼 뭐가 검색이 잘 될까요? 앞에서 많이 간 거. 네, 그거 사시면 거기에 그걸 알고 사셔야 돼요. 본인 말고 개인들이 한 수십만 명에서 최소한 수백만 명 있을 수 있어요.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까지 있을 수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알고 사시라고요. 저 100만 원밖에 안 샀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한 수백억 정도 사놨을 수 있어요. 누가요? 개인이. 세력이 그만큼 사는 걸 사시면 여러분이 100만 원어치 샀어도 그게 10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10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한번 곰곰 해보세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이 주식시장. 종가 호가 접수 시작됐습니다. 공개방송 이제 이틀 동안 진행한 것들이 이제 거의 끝났는데 부족한 거는 이제 제가 내일 저녁부터
또 저녁 방송을 또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방송할 때 또 이제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다룰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무료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들이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야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종목 필요하세요? 종목만 있으면 뭐합니까? 시험을 아무리 설명을 잘해드리면 뭐합니까? 종목이 중요하고 그 종목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한데 그런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부족하세요. 그 부족한 거를 채워드릴 테니까 믿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네, 그러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여태까지 고생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털어버리시고 좋은 수익으로 연말 연초를 저는 잘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미세먼지, 대선주, 대북주, 정부정책주, 이낙연, 황교안, 뭐 선침을 어떻게 해야 되고 대북주는 미국하고 어떻게 지금 상관관계가 있는지 북한이 지금 왜 저러고 다급하게 저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려고 지금 종이에다가 다 써놨는데 요거는 내일부터 밤마다 제가 하나하나씩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아무튼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수익이 못 내서 불안하시고 힘드신 분들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좋은 종목하고 그 다음에 좋은 시황 정확한 시황 그 다음에 우리 또 따뜻한 우리 회원분들 이렇게 같이 가시면 수익들이 앞으로 많이 나시게 될 겁니다. 네. 잠시만요. 네네. 노블레스님, 애플님, 네 내일부터 네 저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오셨어요. 네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저 공개 방송은 이제 이틀 동안 진행한 공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틀 동안 자리 지켜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 잘 되실 거니까 너무 언론 기사에 속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이제 공개 방송 진행을 했고 이제 공개 방송은 이벤트는 오늘까지니까 여러분들 뭐 들어오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저 공개 방송 자주 안 해요. 네, 이벤트 오늘까지니까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자뭐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방 회원분들도 이틀 동안 공방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광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